또다시 한숨만 깊어졌다. 창밖으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10년간 달려온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입사 후 쏟아부은 피와 땀, 야간 대학에서 쌓은 학위까지. 단 하나의 꿈을 위해 달려왔건만 정작 나를 반기는 건 빚더미뿐이었다.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할부까지.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매달 날아오는 톡촉장은 숨통을 조여왔다. 애들 뒷바라지는 어쩌고 우리 노후는 어떡할 거야? 아내의 한숨 섞인 원망이 귓가에 맴돈다. 불안에 떠는 밤, 간신히 잠들어도 꿈속에선 빚 톡촉이 나를 죄어댄다.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야 해. 이대로는 곧 끝장이야. 며칠 전 선배의 조언이 뇌리를 스쳤다.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엔 돈 불리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부동산 투자만이 살 길이야. 하지만 당장 투자할 여력조차 없는 나에겐 그저 조롱처럼 들릴 뿐이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석양은 이미 저물고 어둠만이 내려앉고 있었다. 빛과 희망이 사라진 하늘처럼 나의 인생도 자본주의의 그림자에 집어삼켜지고 있는 걸까. 푸른 하늘 아래 사람들은 들뜬 얼굴로 거리를 누비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덜터덜 걷고만 있었다. 30 중반에 접어든 나이, 내 집 마련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폭락하는 월급 속에서 꿈같은 이야기일 뿐이었다. 이미 2번이나 대출을 연장한 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상태. 설령 대출이 된다 해도 그것으로는 빚의 이자만 겨우 갚을 수 있을 뿐이었다. 문득 은행 앞에 멈춰 서서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저기 한 발만 들여놓으면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그저 신기루 같은 꿈에 불과했다. 담보도 신용도 없는 내겐 은행이 손을 내밀 리 없었다. 한숨과 함께 절망이 밀려왔다. 자본주의의 쳇바퀴 안에서 돌아가는 이 지긋지긋한 삶. 그 속에서 과연 우리에겐 미래가 있기는 한 걸까? 빌딩 숲 사이로 해가 기울어갔다. 하늘은 어둠에 잠겨가고 있었다.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어쩐지 눈물겹게만 느껴졌다. 늦은 밤, 유령처럼 텅 빈 사무실. 푸르스름한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밝힐 뿐이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나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서류 더미에 파묻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은 떨리고 있었다. 머릿속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번 달 생활비는 또 어떻게 마련하지? 빚에 대한 톡촉은 날로 거세지는데 아내의 힘없는 중얼거림이 귓가에서 맴돈다. 우리 이제 한계야. 더는 못 버티겠어. 한숨이 나왔다. 정말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걸까? 이 빚의 굴레에서 도망칠 방법은 없는 걸까? 문득 오늘 점심시간에 만난 선배의 얼굴이 떠올랐다. 윤 과장은 최근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했다고 자랑했었다. 요즘 같은 때는 현금 굴리는 것보다 부동산에 투자해야 해. 금리는 바닥인데 전세는 오르니까 떼돈 벌 수 있다니까. 부러움 반 질투 반으로 그의 말을 들었던 나는 슬며시 되물었었다. 하지만 대출이라도 받지 않고선 어떻게 집을 사나요? 전 은행 문턱도 못 넘어설 것 같은데요. 그러자 윤 과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준호도 이제 은행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 볼 때가 된 것 같아. 우리가 예금한 돈의 일부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돌려막아. 새로운 돈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나는 미간을 좁혔다. 윤 과장의 말이 무슨 뜻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내가 1억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중 10%만 보유해. 나머지 9천은 다른 이에게 대출해 주는 거지. 마치 공중분해하듯 돈이 불어나는 거야. 경악으로 입이 떡 벌어졌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은행에 맡긴 돈은 기껏해야 10%만 실제 보유하고 있다는 건가? 그럼 우리가 돌려받는 돈은 사실상 허공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은행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곳이라는 거네. 이게 자본주의의 현실이란 말이지.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이렇게 만들어진 돈이 부동산 시장에 풀리며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말인가? 결국 서민들은 헛개비 같은 돈에 목매 저당 잡힌 채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가?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내가 알던 세상은 모래성이었던 걸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이 비정한 현실 앞에서 나는 너무도 무력해 보였다.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응시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가물거렸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란 허상에 지나지 않는 걸까? 자본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표류하는 나무조각 같은 것은 아닐까? 인생의 쓴맛을 삼키며 나는 다시 서류 더미로 몸을 묻었다. 꿈 같은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겐 또 다른 마법이 필요해 보였다. 이 자본주의의 늪에서 살아남기 위한 돌파구 말이다. 출근길 여느 때처럼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칙칙한 차창 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건물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니 어제 선배와 나눈 대화가 자꾸만 떠올랐다. 은행이 돈을 창조한다고? 그럼 결국 모든 게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한숨이 절로 나왔다. 원리금 상환에 매달리느라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나에겐 남의 얘기 같았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열었다. 뉴스 헤드라인이 줄줄이 눈에 들어왔다. 미국발 금융위기 공포, 아시아 시장 패닉, 달러와 가치 급락, 외환시장 요동, 부동산 거품 붕괴 하나, 전문가들 우려. 이게 다 무슨 소리란 말인가?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던 경제 위기가 어느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었다. 금리 인상, 환율 폭등, 경기 침체. 머리가 핑 돌았다. 문득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시사 프로그램에 귀를 기울였다. 결국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미 중앙은행 FRB의 정책 변화에 국제 금융시장이 발칵 뒤집혔죠. 달러라는 기축통화에 의존하는 한계별 국가로선 별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순간 머리를 스쳐가는 의문. 왜 하필 미국 경제가 이렇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물론 알고 있었다. 달러가 국제 기축통화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정작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중앙은행 FRB가 소수, 민간 은행들이 소유한 사조직이라는 건 믿기지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의 힘이 개인과 국가의 명운까지 지배하는 게 이런 걸까? 한숨을 내쉬며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높다란 빌딩 숲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였지만 어쩐지 그늘져 보였다. 마치 거대한 자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처럼 말이다. 결국 우린 자본주의의 노예일 뿐인 걸까? 씁쓸한 생각과 함께 열차에서 내렸다. 출근길 인파에 섞여 터덜터덜 회사를 향해 걸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당장 손에 잡히는 해법은 없었다. 우리 삶을 옥죄는 거인의 그림자를 피할 길은 없는 걸까? 늦은 밤 책상에 앉아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를 뒤적이고 있자니 절망감이 밀려왔다. 아이 유치원비, 관리비, 보험료, 할부금. 숫자들이 눈앞에서 핑핑 돌며 나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여보, 우리 대출금 이번 달부턴 이자만 내기로 했죠? 그거라도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거예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2달 전 끝내 신용 불량자가 되어버린 나는 대출 연장에 실패했다. 이제 남은 건 이자 납부뿐. 그것마저 불가능해진다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가진 거라곤 빚더미밖에 없는 내가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한단 말인가. 이건 아니야. 더는 못하겠어. 이를 꽉 물며 울분을 삼켰다. 가슴 한편에선 원망이 끌어올랐다. 맞다. 애초에 내가 원해서 빚을 진 게 아니었다. 부모님의 병원비, 결혼자금, 전세 보증금. 어쩔 수 없이 진 빚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뿐이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가까워오고 있었다. 피곤해 절은 몸을 이끌고 겨우 침대에 쓰러졌다. 잠은 오지 않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게 된다. 그 모든 약속과 의무, 책임과 짐. 다 내 잘못인 걸까? 뒤척이는 몸을 뒤덮는 어둠과 함께 번뇌가 깊어만 갔다. 신용불량이라는 낙인, 아등바등 연명하며 겪는 고통. 이게 다 자본주의의 굴레였던 걸까? 문득 오늘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다. 저소득층일수록 신용불량자가 많다는 통계 자료였다. 결국 자본주의의 첫 번째 피해자는 가장 가난한 이들이라는 거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보이지 않는 질곡의 사슬에 묶인 채 우리는 평생을 빚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걸까? 빛을 따라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정작 도착한 곳은 어둠 속이었다. 잠결에 들려오는 아내의 흐느낌을 애써 외면한 채 이불을 끌어당겼다.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탈출구는 정녕 없는 걸까?
그저 모두가 금전에 목매는 것이 삶의 전부인 걸까?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또다시 살기 위해 모든 걸 내던져야 하겠지. 하지만 어떤 해답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암흑뿐이었다. 이른 아침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떴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온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괴로운 신음을 내뱉으며 일어나 앉았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 고달픈 삶의 연속일 뿐인 하루가 10년 아니 그 이상을 빚에 허덕이며 살아왔다. 하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더 속절없이 빚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뿐이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초췌했다. 핏발선 눈, 거칠한 수염, 쪼그라든 어깨. 이게 겨우 30 중반의 청년이란 말인가.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어제의 계산서들이 눈에 들어왔다. 숫자의 홍수, 톡촉의 파도. 그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자 무력감이 스며들었다. 애초에 달라질 수 있을 거란 기대 자체가 잘못이었던 걸까? 이 삶은 영원히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걸까? 마치 시지푸스의 형벌처럼 우리는 빚이란 바위덩이를 끝없이 밀어 올려야만 하는 걸까? 좌절감에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내 삶은 금전의 노예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출근할 준비를 해야 했다. 또 하루를 버텨내야만 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 바가 없겠지만 그래도 살아남아야 했다. 창밖을 응시했다. 이 거대한 콘크리트 숲을 온통 뒤덮은 건 높디 높은 빌딩들,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지 않는 자본의 논리였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거대한 생쥐 쳇바퀴 위를 달리는 것에 불과한 건지도 몰랐다. 세상은 자본이 지배하고 돈이 모든 걸 결정하는 곳. 씁쓸한 깨달음과 함께 현관문을 열었다.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다.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자 뭔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눈가에 고인 이슬을 닦아내며 중얼거렸다. 그래. 난 계속 뛰어야겠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작은 행복을 위해. 현관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한때 꿈꾸던 보금자리였지만 이제는 그저 달콤한 기억에 불과하겠지. 하지만 다른 희망은 없었다.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뛰어야만 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아침 공기는 냉랭했고 쌀쌀했다. 저 멀리 보이는 붉은 태양마저 날카롭고 서늘하게만 느껴졌다. 자본주의의 광풍은 이렇게 한 개인의 운명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우리는 영원한 빚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한 저 간절한 몸부림 또한 멈출 수는 없었다. 언젠가 이 굴레에서 벗어날 날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달려야만 했다. 비록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 너머엔 언젠간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